내리꽂는 족족 성공. 잡았다. 물 빠진 저수지는 물반 고기반입니다. 사서 먹으면 재미가 없거든. 잡는 데는 손맛이지. 입맛, 손맛, 발맛. 형이 요즘 붕어 발로 잡대. 나무깎아 만든 화살과 내 몸에 꼭 맞는 활은 백발백중입니다. 옛날에 쓰던 우리 선조들 백성들이 쓰던 활, 서민의 활이라 생각해요. 야생매와의 진한 교감.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조상들의 축적된 지혜. 전통 사냥법을 만나봅니다. 물 빠진 저수지에 모여든 사람들.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 장착. 오채비를 단단히 합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 뭐 하시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여기 뭘로 잡아요 여기 낚시인데? 카레로 잡아요 카레로. 대나무를 엮어 만든 원통형 바구니.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뚫려 있는데요. 이게 가래입니다. 옛날에 병아리를 여기다 해가지고 다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쥐들이 못 잡아먹게 그런 보호하는 그 책인데 이제 요즘에 이걸로 이제 고기도 잡고 이제 우리 이제 지금 말하자면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이걸로 옛날에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이걸로. 병아리를 키우던 가래가 늦가을엔 어구로 바뀌었다는데요. 나 고기 오고 아닌데. 수확이 끝나면 너나 없이 저수지로 몰려들었답니다. 1년 내내 논에 물을 대던 저수지에 물을 빼고 흙탕물이 바닥에 잔잔히 깔리면 농부들의 가래질이 시작됩니다. 허리춤만큼 물이 빠진 저수지 바닥 여기저기를 가래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가둡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다는데요. 와, 되네. 잡았대. 미끼도 그물도 없이 고기를 잡는 게 신기한데요. 아버님, 네. 가래로 탁 치잖아요. 네.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러면 딱 붕어 팍 붙어요 나. 붕어가. 쳤을 때 네, 이거 딱 치면 도망가려고.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 그때 하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세요? 그럼 이거 더 재밌어. 이거 스릴이 있지. 이런 맛이잖아요. 손맛. 훈수 도는 맛도 쏠쏠합니다. 왕년에 가래질로 고기를 좀 잡았던 고수들의 훈수와 감탄이 이어집니다. 이만해. 1등짜리다. 이만하고만 이만해. 아주 보니까. 이만해. 이만한가 몰라. 여튼 이만해. 가래치기는 이 계절에 하는 거예요? 네, 농사철이 끝나고 나서 여기가 지금 저수지 아니에요. 저수지인데 이제 물을 그런 갖고 농사를 짓고 물 갖고 농사를 짓고 농사가 다 끝났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물을 빼서 이건 그 전통적으로 그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살리기 위해서 발전 협의해서 지금 1회로 이렇게 갖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진흙바닥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낚는 데는 가래만한 게 없습니다. 물고기가 진흙 속으로 파고들기 전에 가래가 막아주거든요. 잡았다. 투망질 필요 없는 낚시는 가족 모두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입소문이 서울까지 났다네요. 서울 쌌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서울에서? 서울 부대들이야 다. 처음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서울에서? 소문 났어. 언니가 말해. 내가 여기 사니까. 친정이야 친정.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고향이요 여기가. 여기가 고향이요, 친정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옛날에도 아셨어요 이거? 알았죠. 많이 알아서 몰라서 못 왔죠. 아버지가 다 해다 줘서 먹고 생각나서 오신 거예요? 네, 옛날에 그리워서 온 거죠. 두텁게 진흙이 깔린 연근밭. 무릎까지 물이 빠져도 진흙밭을 걷기란 쉽지 않은데요. 가래와 호흡을 맞춰 물고기를 몰아주며 걸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딱 빼고 손으로 약간 받쳐서 이렇게 딱 뜯고 이 가래에다가 떼면 팔을 가면은
꽉 누르고 그러려면 여름에 댐대고 이렇게 발을 빼야 쉽게 걸어다니는데 내 나이가 벌써 73인데 어르신도 노익장을 과시하는데요. 요령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딱 때리면 이렇게 잡으면 넣고 이 맛에 한 번 빠지면 해 저무는 줄 모르고 하게 된다는데요. 가래질만의 특별한 손맛이 있답니다. 이게 막 까물치 막 6kg, 5kg 된 거는 한번 들어가면은 우청우청해. 이렇게 그 낚시하는 손맛이지 그런 식으로. 가래질이 익숙지 않은 초보자는 맨손 고기 잡기에 도전. 붕어를 싹쓸이합니다. 아버님은 가래도 안 쓰세요? 손으로 잡는 게 더 많이 잡잖아. 팔뚝만한 가물치도 잡았는데요. 이걸 맨손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예. 기분 좋으세요? 네, 기분 좋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잡아가시면? 아, 이거 제 마누라 해주려고. 예. 이게 여자들한테 좋은가요? 예, 가무치가 그 여자분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온 목적도 그겁니다. 저희 마누라가 집에서 고생하고 사는데 이거라도 한 마리 잡아서 몸보신 시켜주려고요. 올해도 가물치 풍년입니다. 한나절 가래치기를 한 사람들의 어망에는 물고기들이 그득한데요. 몸에 미리 푸는 가보냐? 오늘의 왕중왕은 이겁니다. 이게 손에 아야, 가물치 아니냐? 가물치. 겁나네 겁나. 간다 가. 너는 잘 잡는다잉. 무시없다. 잡은다 가지. 살이 꽉 차오른 칠자 가물치. 여름 내 고생한 농부를 위한 겨울 보양식입니다. 가래치기 하는 날은 동네 잔칫날. 이 동네 공식 밥도둑이죠? 그런데 이 생선 무엇일까요? 여기서 잡은 무천회예요. 오천회가 뭐예요? 물고기, 찜. 민물고기와 물을 넣고 국물을 자작하게 끓여낸 생선찜. 이 물천어를 좋아하는 건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던 향수 어린 맛이기 때문입니다. 좋더라 기분은. 왜 좋아요? 예? 여러 사람이랑 같이 먹는 게 맛도 좋고 오늘도 고기 잡는 행사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농사 짓느라 고생한 주민들이 한 해 노동을 마무리하는 가래치기. 저수지도 농부들도 이제 휴식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나지막한 담으로 둘러싸인 응방인데요. 응방은 과거에 야생매를 받아 조련하고 사냥했던 국가기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분은 대전무형문화재 제8호 매사냥 기능 보유자입니다. 바로 앞에 매가 있네요. 예, 이 사냥매는 이렇게 철창에 가둬 키우지 않고 오픈해서 항상 사람하고 교감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합니다. 철창 없는 개방형 사육장에는 각기 종류가 다른 4마리의 매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송골매와 참매도 있습니다. 자, 요 매는 전통적으로 우리 꽁사냥에 많이 사용하는 참매입니다. 참매고 시골 어르신들은 꽁을 잘 잡으니까 꽁매라고 그럽니다. 정식 학명은 참매예요. 그다음에 요것도 고대부터 조선조까지 사냥해 나가는 송골매예요. 송골매. 요 매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매예요. 위에서 내려 찍을 때 370km까지 체크가 됐으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유네스코 등재 기념으로 기증받은 해리스매는 중남미에서 왔다는데요. 야생매 중 유일하게 집단 생활을 한답니다. 지금 사람 반가워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밥 달라는 신호예요. 밥 한번 줘볼까요? 한번 줘볼게요. 식욕이 왕성한 야생매들. 하루에 닭 서너 마리는 거뜬히 먹어치운다는데요.
그런데 이건 뭔가요? 요매는 요거는 이제 우리 순우리말로 멍텅구라고 하고 새의 날개나 토끼 모양을 만들어서 사냥 연습을 시킬 때 쓰는 거예요. 가짜 새라고도 불리는 멍텅구에 고기를 끼워 사냥 연습을 시키는 거죠. 사냥 본능을 일깨우고 능숙하게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 매를 날립니다. 기합 소리와 함께 되돌아오는데요. 손등이의 먹이로 직행합니다. 오랜 시간 교감하여 매꾼의 목소리와 몸짓에 익숙해진 덕이죠. 그렇다면 움직이는 먹이도 낚아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단번에 낚아챕니다. 그런데 고기는 한 점뿐 성에 찰 리가 없죠. 땡강 놓는 거예요, 이게. 꼬장 부리는 거예요. 밥 더 달라고. 이따 줄게. 평상시 사냥을 못 나가면 이걸 대리 만족시키는 거예요. 사냥 스킬도 숙달을 시키고. 훈련은 얼마나 받은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오래됐죠. 그만 4년 이상 훈련을 한대요. 4년 이상? 네. 그 4년 정도 됐으면 사냥이 아주 적합하게 잘 훈련이 되나요? 그러면. 매꾼과 오랫동안 교감을 나눈 매는 사냥에 나가기도 합니다. 발목에 묶은 줄 대신 꼬리에 이름표를 달고 나가는데요. 흰 깃털과 빨간 처녀댕기로 멋을 낸 이것은 시치미. 새의 주인과 위치를 알려주는 방울이 달려있죠. 시치미 떼다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매를 야생매를 처음에 받아오면은 사람하고 24시간 교감을 가져야 돼요. 한 20일 이상은. 그럼 자꾸 이렇게 만져주는 거야. 매 만지다. 그럼 매끄럽죠? 매끄럽다. 그다음에 매가 사냥감을 나갈 때 매는 시래기 밝게 사람보다 사냥감을 먼저 보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는 탁 나가면 대롱대롱 매달리거든요. 그럼 매달리다. 뭐 이런 게 다 거기서 파생화된 용어라고 합니다. 네. 4,000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 사냥해온 매. 광활한 평원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야가 트인 고지대에서 매 사냥을 했답니다. 주로 어떤 종류의 그 동물을 잡나요, 얘가? 주로 꽁토끼입니다. 그 야생에서는 뭐 쥐도 잡고 비둘기 잡고 까치 잡고 하지만은 사람이 사냥하는 건 주로 꽁토끼 대상으로 해요.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봐야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 있고 확률은 반반이에요. 시각에 의존해 사냥하는 매. 매서운 눈으로 주위를 탐색하다 발견 즉시 해나간다! 해나간다! 꿩을 향해 직진합니다.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꿩을 공격하고 높이 날아오르는 매. 과연 꿩은 어디 있을까요? 숲을 속으로 들어간 꿩을 기다리며 나무 위에 앉아있는 매. 도무지 내려올 기색이 없습니다. 응고집이라고 해서 매 놓친 꿩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루 종일 안 내려와. 꿩도 힘껏 날려 힘도 떨어지고 비행력도 떨어지고 뜨면은 바로 내려찍기. 대기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꿩이 다시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꼼짝하지 않는답니다. 이젠 매꾼이 출동할 차례. 수풀에 숨어있는 꿩을 날아오르게 하는데요. 그때까지 매는 기회만 노립니다. 기합 소리와 함께 꿩이 날아오르면 드디어 공격 개시. 순식간에 매 발톱이 꿩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꿩을 잡기 무섭게 날개 깃털을 뽑는데요. 꿩이 다시 날지 못하게 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죠. 너무 안 주고 쏙쏙 뺏으면 사냥을 적극적으로 안 해요. 잡아봤자 뺏기니까. 그래서 적당히 이제 먹을 때까지 매에 대한 예의죠.
매가 꿩의 숨을 완전히 끊어놓으면 닭다리로 유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꿩 대신 닭다리. 이게 꿩 대신 닭이에요? 네. 이거 닭다리. 이렇게 던져. 꿩 대신 닭을 받았지만 둘은 환상의 복식조입니다.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호흡 척척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얘들이 이제 죽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새끼가 만약에 10마리가 새끼가 났다 하면은 그게 한 겨울날 추운 겨울날 확률이 40%밖에 거기서 6마리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한 개체 정도 데려와서 인간관계 그 사냥할 때 잘 먹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냥이 기술이 늘은 다음에는 자연에 방사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수렵수라고 할 수 있겠죠. 첩첩산중 정막을 깨는 활소리.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이번엔 짐승의 가죽도 등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산돼지 가죽이에요. 멧돼지? 네. 이거 왜 가져오신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한 150kg 정도 되는 거. 150kg 정도. 네. 엊그제 사냥꾼들이 잡은 거. 이제 가죽을 좀 가져왔어요. 테스트 좀 해보려고. 트럭에 부딪혀도 끄떡없다는 멧돼지. 과연 나무 화살이 그 가죽을 뚫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멧돼지의 가슴팍 가죽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게 뭐 8쪽짜리 엽충알로도 뛰는 거는 맞으면 잘 죽지가 않아요. 이게 가죽에서 막 그 납이 떨어지는데 이 화살의 위력을 보면 목공에서도 이게 다 뚫고서도 이만큼씩 들어가잖아. 2겹을. 한 겹도 아니고. 이게 2겹을.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갈비가 있어도 갈비 뼈를 다 자르고 들어가요. 멧돼지 가죽을 뚫는 활. 어떻게 만든 걸까요? 모양과 색이 다른 나무로 만든 활들. 이른바 목궁이 작업장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서민의 활이라 생각해요. 예, 서민들이 쓰던 활이고 실제로. 그다음에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추울 때도 쓸 수 있는 활. 그럼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활이라고. 그렇죠. 예, 일반 서민들의 보편적인 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헌에는. 오랫동안 활줄을 잡아당겨도 약해지지 않고 비에 젖어도 상하지 않는 데다 적중력이 좋은 목궁은 예전엔 서민들이 쓰기에 안성맞춤이었답니다. 뒷동산에 나무를 깎아 만든 목궁은 동네마다 재질이나 모양이 달랐다는데요. 지방마다 쓰던 거, 그다음에 나무 종류마다 옛날에 뭐 대나무를 여러 개를 붙여서 묶어서 쓰던 방법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노간주 나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나무가 무르기 때문에 불로 나무를 단단하게 붙이는 방법이 있죠. 강릉 쪽에서 쓰던 스타일의 활인데 뭐냐면 끝에 그렇게 비녀 모양 꽂아가지고 활로도 쓰지만 뱀 잡을 때도 썼다고 그래요. 활도 되고 창도 되고 지팡이도 됐던 목궁은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 따라 목궁에 관한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면 활나무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맨 지 20년. 발품 팔아 배운 지식으로 대한민국 목궁의 명맥을 잇고 있다는데요. 조심해 올라오세요. 조심해. 활을 만들 수 있는 나무 한 그루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나무예요? 네, 이게 회목이에요. 이게 군락지로 여기서 좀 자라고 있죠. 이게 잘 휘어져요?
탄력도 좋고 강하면서 탄력이 좋고 가볍고. 저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예, 예. 이렇게 나무가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잘 이렇게 움직이네요. 예, 예.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절벽이 있고 서늘한 데만 자라요. 추운데. 이 정도에서 이제 나무를 자르는데도 방법이 있답니다. 나무가 죽지 않도록 밑둥은 살려두고 잘라준다는데요. 이게 나무 태가 한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앞쪽에 이게 나무 태가 많은 부분, 결이 겹겹이 많은 부분을 일정하게 된 부분으로 활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고 터진다. 반대로 만들었을 경우. 나무를 자르고 나면 축축한 흙을 발라주는데요. 산 가지가 뿌리에서 새순이 또 나오더라고. 그래야 또 나무가 안 죽고.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 조상들의 지혜. 20년간 목궁을 만들며 그 지혜를 배웠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죠.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나무만 수십 트럭. 나무의 이름까지 적으며 공부를 했답니다. 각 나무 지방별로 또 이제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효목, 그다음에 이제 충청 인왕군에서 나오는 감태나무, 그다음에 뭐 주목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북부 지방에서 많이 쓰는 느릅나무, 그다음에 이제 각 지방마다 쓰는 나무를 이제 공수해서 쓰고 또 교환해서 쓰고 있어요. 나무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 매뉴얼이라는 게 없답니다. 100% 수작업, 기계의 도움도 받을 수 없죠. 이거는 경험하고 감이에요. 딴 게 없어. 뭐 기계를 댈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구부러진 거는 방법이 뭐 대패도 안 되잖아. 우리 이걸로 대패도 이거 오로지 그냥 이걸로 두께하고 감으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비틀어진 나무를 펴는 것인데요. 트럭 4대 분량을 실패하고서야 그 비법을 알았답니다. 옛날 자기 자리로 가요. 휘어짐이 옆으로 삐뚤어졌거나 뭐 반대로 삐뚤어지거나 그런 자리로 가는 습성이 있어요. 나무는. 그래서 이거를 끓는 물에다 살짝 데쳐서 펴가지고 그 자리를 못 가게 펴놓는 역할이에요. 지금. 나무를 찌고 펴서 1년 동안 땅에 묻어두면 탄력성 좋은 활이 된답니다. 여기에 명주실을 감아주면 활이 완성되는데요. 실의 끝부분은 풀어지지 않도록 밀랍으로 단단하게 코팅해줍니다. 쎄. 또 와서 피리 좀 한번 당겨봐. 자, 여기 잡고 이렇게 해서 저쪽 놓치지만 마시면 돼. 과연 그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더. 아우 이거 부러지지 않아요? 안 부러져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네. 아우. 원하면 더 당겨도 되는데 만만치 않죠. 그지? 세지. 엄청 요 세죠? 작은 나무가 네. 굉장히 탄력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활이에요 지금. 활을 만들 때마다 새롭다는 목궁 장인. 오늘도 그는 나무를 깎습니다. 계속 만들어 봐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이거는 끝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또 어느 동네 가면 또 내가 모르던 나무가 있으니까 다른 지방에서 그 나무가 나왔을 때는 그 나무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뭐 한 트럭이 되든 두 트럭이 되든 실패를 하면서 만들게 돼요. 속도보단 교감을, 결과보단 과정을 중시하는 전통 사냥법.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하는 지혜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